자, 13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가 최저시급이 6,030원일 때 알바를 많이 했는데 이때는 알바도 많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좋았는데 현재는 알바가 정말 적은 게 느껴지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뭐 직장인도 힘들고 자영업도 힘들지만 전 개인적으로 힘들게 느껴지는 부류가 어떤 쪽이냐면 바로 프리터족이에요. 프리터족. 한때 프리터족 인기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인기가 있죠. 프리터족이 뭐예요? 프리터족의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자, 자율이면 영어로 프리 플러스 아르바이트, 네. 독일어의 아르바이트 합치는 거죠. 자유롭게 직장생활 안 하고 알바하면서 그 돈을 먹고 사는 분들을 프리터족이라 하는 겁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프리터족 많이 있어요. 보통은 프리터족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뭐 배달 라이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쿠팡 물류를 일한다거나 아니 편의점 알바 하시는 분들. 근데 지금은 프리터족이 과연 괜찮을까요? 저는 가장 위험에 처한 부류가 바로 프리터족이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알바 사이트 보신 적 있어요? 알바 구인 사이트, 알바본이나 이제 알바 천국 보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게 심상치 않냐? 일단 알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썰을 풀기 위해서 한 번씩 사람이나 알바처럼 검색을 해봐요. 그래야 제가 알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일단 근무 시간이 짧습니다. 짧아요. 일단 장시간 고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 안 뽑는 게 아닌데, 일단 대부분 야간 뽑고, 그 야간도 보면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보통 14시간, 10시간 이렇게 뽑습니다. 알바 같은 경우에 근무 시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바로 돈을 많이 받으려면 일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많이 안 시켜요. 맞잖아요, 여러분. 뭐 알바로 뭐 주 한 50시간 하면 그래 돈 되잖아요. 근데 주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일 시킵니다. 그럼 돈이 안 되죠, 이게. 일을 많이 못 뛰니까. 그럼 알바 여러 개 구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만만히 봤던 그 편의점 알바도 요즘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죠. 예. 6,030원이면 보자 2016년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 6,030원. 맞습니다. 6,030원. 정확히 2016년. 2017년에 6,470원이고 2018년에 대격변이 일어났죠. 2018년, 2019년. 어떤 격변이 일어났냐? 대한민국 최저시급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이 시급이 올라갔습니다. 커 메탈도 기억하실 거야. 2018년이. 예. 이 알바 시장을 뒤흔들었죠. 이제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060원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알바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 가게 접어야 되나? 알바 줄여야 되나? 이제 알바 장시간 고용 못 시키겠는데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장시간 알바 고용의 어떤 좀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특히나 편의점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편의점이 가장 놀랬을 거예요. 커메탈 안 놀랬어요? 2018년에 7,530원 오른 거. 거기다가 2019년에 또 한번 크게 올랐죠. 8,350원으로 820원 올랐죠. 두 번이 크게 오르고 난 뒤로부터 이 알바 쪽은 확실히 파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알바 수가 줄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알바 시간대가 줄기 시작했어요. 알바 시간대. 그러니까 장시간 고용하는 알바가 굉장히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뭐 파트타임으로 뭐 잠깐 알바하면서 용돈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알바를 오랜 시간 이제 일을 해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알바가 두 부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바를 그냥 이제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밥값이나 용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바로 뭔가 큰 돈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시간 동안 고용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급이 8,000원대 오르고 나서 이제 고용주도 많이들가 어떻게 받겠냐면 이제 하루에 뭐 10시간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바쁠 때만 이제 고용하는 거, 바쁠 때만. 예.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점주가 주간 시간을 도맡아하기 시작하죠. 주간의 통째로. 그러다 보니까 주간 알바 자리가 확 줄기 시작합니다. 확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마 여자분들이 알바 구하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간 시간대 여자분들이 알바를 많이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급이 이제 두 차례 크게 오르면서 가장 변했던 게 서빙 알바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점점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키오스크. 예. 그동안 사람들이 계산했지만 2018년 이제 2019년 이후로는 이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키오스크. 요즘에 키오스크 쓰는 가게 많죠. PC방 대부분 이제 키오스크로 이제 결제하는 곳이 많고, 그리고 햄버거집 이런 데도 다 키오스크, 국밥집도 키오스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구점, 무인점포 이런 데는 다 키오스크 맞죠? 그래서 이제 매장을 관리하거나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계산원 자체가 일자리가 확 줄었죠. 그리고 서빙 로봇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서빙한 직원들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현재는 지금 9,860원, 내년에는 1,030원이죠. 1,030원. 이제 대망이 만원 시대가 이제 한 달 반 뒤면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도 알바 구하기 힘들지만 내년엔 더 구하기 힘들 겁니다. 생각해봐. 원래 불과 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택배 상하차 쪽 일자리 인기가 없었습니다. 안 하려고 했어요. 누가 가냐? 거기 인생 나고자도 가는 곳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답 없는 사람들, 나이 먹고 이제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은 젊은 사람도 너무 많이 가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브나 센터 같은데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많으니까 이제 가려받는 거죠. 이제 아니, 옛날에는 어중이 도중이 다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일 잘하고 오래 한 사람들이 위주로 받아준대요. 일을 드문드문한 사람 받아주지 않는데, 뭐 탈락되는 사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되면 더 볼만하겠죠. 내년은 대망이 많은 시대니까 알바 수가 더 줄어들겠죠. 그럼 과연 프리트족은 괜찮을까? 왜냐면 프리트족 자체가 알바로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들어가 생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르게 보셔야 돼. 엔잔너하고 프리트족은 다릅니다. 엔잔너는 뭐예요? 본업이 따로 있고 파트타임으로의 배달이나 뭐 대리운전, 쿠팡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본업이 따로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곳이 있어. 근데 프리터는 직장이란 곳이 없어요. 직장에 소속되는 거 없이 자유롭게 일자리 구해서 그 번 돈을 먹고 사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내년에도 2025년에도 지금처럼 프리트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입장에서는 지금이 낫지, 저임금 직장인들이 문제지 라고 적으셨습니다.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시급이 올라가면 직장인들 걱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시급받고 일하는 알바생들, 너 걱정해야 돼. 너 이 댓글 적으신 본인. 알바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알바가 장점이 뭐예요? 누구든지 스펙 조건 없이 몸만 건강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성실하게만 하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점 뭐예요? 자르기 쉽다는 거죠. 매출이 안 나오고 일을 못하면 누구나 쉽게 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하기 쉽고 자르기 쉽고, 이게 아르바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인이 아무리 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알바보단 적게 받을까요?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 요즘에 중소기업 다닐 바에는 편의점 알바가 낫다. 근데 물어볼게요. 중소기업 근무 시간만큼 시키는 편의점 본 적 있어요? 아니, 생각해요. 중소기업도 요즘에 어지간한데 200 넘거든요. 세금도 200 넘어요. 현장직은
이제 200 중반대 3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편의점에서 그만큼 받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주 50시간 일해야 될 겁니다. 못해도. 근데 요즘에 편의점이 사람만 뽑는데 주 50시간씩 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누가? 직영점이 아닌 이상은. 일반 개인 편의점에서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시킨 곳이 없어요. 아니 편의점 알바도 중소기업하고 돈을 벌려면 뭐 세금 떼고 200만원 초반대 받아가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계산 해보세요. 계산. 그럼 내가 몇 시간 일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주 50시간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주 50시간 하고 주휴수당 받고. 그러면 내가 뭐 주 5일 근무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고용해주는 편의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바만 확인해보니까 한 군데도 없더만. 서울 같은 데 없어요. 누가 그렇게 고용시켜줘? 그리고 요즘에 자영업자들 매출 떨어지잖아요. 그 누구 자를까요? 알바 자릅니다. 알바. 알바 내보내요. 아무리 저임금 직장인 해도 대부분 정규직이야. 정규직 자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아무리 저임금 직장인 하더라도 알바보단 고임금이야. 고임금. 아 생각해봐. 저임금 직장인들 그래도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 기업은 쉽게 안 망합니다. 오히려 자영업이 더 쉽게 망하지. 여러분 지금 기업들 폐업 수가 더 많을까 아니면 자영업 폐업 수가 더 많을까? 자영업이 상대가 안 될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기업이 업력이 높을까요? 기업이 오래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자영업이 오래 살아남았을까? 웬만한 중소기업도 업력이 30년 이상 넘어가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은 5년 버티는 것도 많지 않잖아 이게. 근데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예요? 이 댓글 적으신 분 제발 일단 말도 안 되는 댓글 적으실 겁니까? 좀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아니 시급 올라가고 이제 물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소비가 위축되면 누가 피해보고 자영업자 피해볼 거 아니에요. 그 자영업자 피해보고 자영업 매출이 떨어지면 뭐 가게 폐업하는 데 생기고 그러면 알바 고용 안 할 거 아니에요. 알바 잘릴 거 아닙니까? 매출 떨어지면 굳이 알바 써가면서 장사 안 하겠죠. 알바 내보내겠죠. 그럼 누가 위태로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